안녕하세요. 류쌤과 함께하는 6학년 사회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건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인 4.19 혁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을 배우게 될 텐데 어떤 사건을 배우게 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화면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 영화 포스터입니다.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포스터인데 아마 이 영화를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영화 택시 운전사의 예고편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 예고편을 보면서 쌤이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이 질문에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 예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요 대학 간다. 내 5천원만 받을게. 됐지? 너무 비싸. 자, 3천원만 받아. 10만원? 또 본가 하루에 택시비는 10만원이나 준대? 에이, 나이스 미쳐. 렛츠고 광주. 타타타.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Where are you going? 제시가 영어조가 되잖아. 예. Are you 리포터? 네, 뉴스. 어째 이렇게 찬이 없어. 귀한 손님 왔는데.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여긴 제1 공영방송 소속 미르겐 힌츠페트. 한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수놈들도 서울대시는 다 잡아들인다 않아요. 빨리 가야 돼! 브람스입니다. 위험하더라.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빨라. 손님을 두고 왔어. 예고편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시 운전사는 외국 손님, 요 독일 기자를 태우고 어디로 가려고 했나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네, 맞습니다. 광주라는 도시를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 예고편에 나온 광주의 분위기 어떠했나요? 광주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맞습니다. 이 예고편만 봐도 총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무엇에 대해 배울지 한번 공부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민주주의를 크게 영향을 끼친 사건 4.19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 요 사건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걸 알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19 혁명을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4.19 혁명을 발생하게 한 원인은 3.15 부정선거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18 민주화 운동도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겠죠? 자, 그럼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으로 독재 정치를 이어오던 이승만이 물러나고 자유당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4.19) 혁명 이후 국민들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새 헌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국무총리로 장면을 선출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나 1년도 되지 않아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것인데요. 당시 육군소장이었던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2번 연이어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었는데요. 이를 삼선 개헌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꾼 헌법을 통해 박정희는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회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1972년 10월 3번의 대통령직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박정희는 계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유신헌법의 내용은 민주적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간접 선거로 뽑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늘려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었어요. 유신헌법을 선포한 후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는 등 독재 정치를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1979년 10월에는 부산과 마산에서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이에 박정희는 군인을 동원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탄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 내부엔 갈등이 생겼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고 박정희 정권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잘 살펴봤는데 우리 영상에 나온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은 무엇인가요? 자, 5.16 군사정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가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은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바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걸 삼선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 유신헌법. 이건 무엇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자, 유신헌법이라는 거는
1972년 10월에 박정희 정부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가 가능하도록 바꾼 헌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었습니다. 직선제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근데 간선제는 뭐냐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아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직선제를 하려면 온 국민을 이렇게 감시해야 된다면, 간선제로 한다면 요 투표하는 사람만 감시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관리하기가 쉽겠죠. 자, 그 다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신헌법, 이 무시무시한 독재적인 헌법이 선포된 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맞습니다. 1979년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이 처음에 유신헌법이 발표됐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무 행동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신헌법이 딱 만들어진 그 순간에 이제 긴급조치라는 걸 합니다. 긴급조치는 헌법과 상관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헌법에 준하는 명령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잠했다가 이제 아무리 잠잠할 이런 헌법이 독재 정치가 발생했는데 잠잠할 리가 없죠. 이제 스물스물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로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승만 정부의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김재규라는 부하가 있는데 설왕설래가 있어요. 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를 살해했다. 아니면 자신의 권력 욕심 때문에 살해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실 박정희가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신헌법이 반포돼서 이렇게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많이 탄압했는데 결국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다시 꽃피워야 될 텐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지 못했는지 우리 한번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자 국민들은 독재 정치가 끝나고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12일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다시 정변을 일으켰는데요. 이들 신군부 세력은 군대를 동원해 비민주적으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시민들은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나갔는데요. 1980년 5월 15일에는 10만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이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는데요.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었지요. 총을 앞세운 군인들에게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었지만 국민들은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이 진실을 숨겼기 때문인데요.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로 들어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또한 전두환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정부와 계엄군에게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이렇게 계엄군과 대치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스스로 광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등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대규모의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열흘간 전개된 민주화 운동은 결국 끝나고야 말았죠. 신군부에 저항한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죠. 광주 시민들의 노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민들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쌤이 그러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가 끝나고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나요? 그렇죠. 독재 정치가 끝났으니까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됐다.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두둥 군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누굴까요? 12.12 사건이라고 하는데 전두환, 이 사람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때의 민주주의를 탄압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전두환이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민주주의를 탄압했어요. 자, 그러면 시민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헌법 바꿔라. 유신헌법 바꿔라.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하겠죠. 자, 근데 요 전두환이 중심이 된 신군부는 시민들 요구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래서 탄압했습니다. 탄압. 똑같아요. 요 독재하는 사람들의 패턴은 똑같아요. 국민들이 뭘 요구하면 들어주질 않아요. 탄압해요. 탄압. 안타깝죠. 자, 이렇게 신군부가 탄압을 하자 우리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냅니다. 이 계엄군이라는 것은 군인은 군인인데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일부 지역을 경계하거나 임무를 맡은 그 특별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자, 계엄군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아니, 시위를 하는데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계엄군이 내려와서 총을 쏴요. 그러니까 화나죠. 화나니까 이제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자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서 강제로 이제 진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했어요. 그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를 해가지고 전두환 정권에 대항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겁을 먹고 아니면 전두환 정권의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 시위가 이렇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만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광주 사람들은 이제 시위를 일으키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일단 광주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광주로 들어올 수 없게 아예 차단을 했어요. 길목을. 그리고 전두환은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이다, 방송에서 알려지는 것조차 아예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데 이때 당시는 통신수단이라고는 우편, 전화, 그리고 TV, 그 TV도 흑백 TV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 광주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5.18 민주화 운동 중에 했던 노력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이제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나길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광주 시내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시민군이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이렇게 혼란이나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며 뭐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일단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 요거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린 두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독일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해외에 그 어쨌든 그 순간에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중에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된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기록물들 자체들이 이제 세계 기록유산이 돼가지고 많은 전 세계인들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영상을 차례대로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은 5.18 민주화 운동을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영상입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 보도한 외신은 1980년 5월 In Südkorea 22일 ist ein Ende des 독일 Volksaufstandes, der sich 제1공영방송의 vor allem auf die 8시 Stadt Gwangju 뉴스였습니다. und ihre Umgebung erstreckt, noch nicht in Sicht. 신군부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는 광주 시민의 모습과 현장의 참상을 그대로 담은 영상,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영상을 찍은 사람은 이 방송국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 씨. 여러 나라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기여해 이른바 푸른 눈의 목격자로 알려져 있죠. 이 소식은 유럽을 넘어 미국에까지 전해졌고 한국을 제외한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무력 진압으로 민주화 운동이 끝난 직후에도 보도를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진실을 가리기에 급급한 당시 신군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re are persistent reports that he and a few select generals are about to completely set aside the civilian government and set up a revolutionary council, which in effect would be a new military dictatorship. It was this concern that led to today's careful reaction to events in Gwangju. 독일 제1공영방송은 뉴스에 이어 1980년 9월 귀로에 선 한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게 됐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찍은 영상으로 바탕으로 제작된 이 45분짜리 다큐멘터리에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한순간에 가족과 친구를 잃어버린 광주 시민들의 비극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오직 외신들만이 이 위험한 진실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된 우리.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위르겐 힌츠페터 영상을 봤다면 그 다음으로 세계 기록 유산이 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그때의 광주를 다시 세상에 알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인데요. 시민들의 선언문이나 증언, 일기 등의 많은 기록물과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 영상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물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 가슴 아픈 순간을 느껴볼 수 있죠. 종일 최루탄 가스를 마셨다. 하나님, 당신은 이 땅에 이토록 민주화를 급기한 후 쟁취시키시는 것입니까? 이처럼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에는 광주 시민들이 가졌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정권의 무력 진압에 희생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기록물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과정을 생생하게 알려준다는 점과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준 점 등을 인정받아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록들은 오늘날까지 세계인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고 내가 사진 속 아이가 되었다고 상상을 해서 한번 우리 다음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이 아버지의 그 영정, 한마디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사진을 들고 이제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아이가 되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질지, 어떤 생각이 들지,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슬프죠. 일단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가 궁금하기도 하죠. 왜 돌아가셨을까? 뭐 어떤 병이 있어서 지켜보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나갔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갔다가. 궁금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화가 나죠. 이제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어린아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을 한번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9쪽을 펴주세요. 19쪽에 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을 한번 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춰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과연 어떤 마음일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각자 아마 자신의 마음을 잘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과서 21쪽을 펴주세요. 우리 21쪽에 보면은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요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시민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독재 없는 민주주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계엄 해제 이런 말이 있죠. 계엄군은 물러나라, 이제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은 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늘어났고 가족들이 슬픔에 빠진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이 전라남도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느낀 점과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적어주세요. 자, 시작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5.16 군사정변, 그리고 삼선개헌, 이게 무엇일지. 자, 5.16 군사정변은 5월 16일에 61년 5월 16일에 박정희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삼선개헌은 뭐냐면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꾼 겁니다. 원래는 대통령은 2번밖에 못했어요. 왜냐? 이승만 정부 때 하도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2번만 하자 해서 2번만 했다가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번 더 하고 싶으니까 이제 개헌을 해서 3번. 그러면서 한 구호가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뭐 여담이지만 농담 반 농담이지만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하고 유신헌법으로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죠. 자, 그래서 유신헌법은 뭐냐면 72년 10월 이 박정희 정부는 이제 3번이 아니라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헌법을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간선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이다.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국민들은 1979년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럼 5.18 민주화 운동은 무엇이냐?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은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신군부는 이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가 물러났어요. 하도 강압적으로 하니까. 근데 광주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광주에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이제 전두환 이쪽 정부가 이때다. 여기를 그냥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엄군을 보내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총을 쏘고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고 이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대항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계엄군이 총을 쏘면서 전라남도청을 공격해서 강제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 그 다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자, 박정희가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은 사건이다. 그렇죠. 5.16 군사 정변입니다. 자, 두 번째,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무엇일까요? 1번,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2번,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았다. 3번,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4번, 1979년에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5번, 유신헌법에서 대통령할 수 있는 횟수를 3번으로 정했다. 정답은 그렇죠. 유신헌법은 3선 개헌이 3번으로 한 거고 유신헌법은 계속 쭉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마련한 헌법입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빈칸에 알맞은 사람 누구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전두환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옳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짜잔 4번입니다. 그렇죠. 신문과 방송으로 알릴 수 없도록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큰 사건,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4.19 혁명, 두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 자, 우리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고생 많았고 우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